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쌍욕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어요. 아이 낳고 나면 부모님께 괜히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께 정이 뚝 떨어져 버리더군요. 제 판단과 행동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편은 저 안 가니까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명절 이렇게 1년에 딱 4번만 시댁 방문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이도 안 보여주고 싶은지 본인만 잠시 들렀다 오네요. 사건의 발단은 우선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계열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연차도 비슷해서 연봉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프로젝트 인센티브 등 추가 수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누가 더 번다 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는 30대 후반으로 꽤 나이가 있어요. 조금 늦게 결혼한 거죠. 덕분에 모아놓은 돈도 꽤 있어서 결혼은 수월하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이 반 이상 보태주셔서 편하게 살고 있었죠. 결혼 이야기 나올 당시 전세로 산 지는 7년 정도 되었는데요. 사는 동안 집값으로 나가지 않은 금액만큼 열심히 벌어서 모았기 때문에 1억 3천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에 비해서는 값이 조금 덜 나가고요. 시부모님 도움받은 것 없이 온전하게 자기가 벌어서 산 거였기 때문에 집 살 때 빌렸던 대출이 있었어요. 3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고요. 사실 남편도 대단한 거죠. 10평대 오피스텔을 열심히 벌어서 마련했으니까요. 다만 저는 부모님 도움받아서 더 수월하게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고요. 양가 집안에서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는데요. 저희 아빠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결혼 전에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 놔두면 오를 꽃들이니 우선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매매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세 주라고요. 저희도 아빠 말씀 듣고 보니 그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월세라도 들어오면 그걸로 꾸준히 남아있는 대출금 갚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또 시간 흐르면서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으니 당장 결혼한다고 해서 팔 생각도 없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하더라도 서로 공동명의 등으로 바꾸지 말고 각자가 가지고 있자고 했어요. 어차피 온전한 자기 재산이고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식이며 혼수며 해결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지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만 그러셨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저에게 전화와서 좀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에게 결혼하면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니?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집은 물론이고 땡땡씨 집도 각자 가지고 있기로 한 거예요. 나머지 돈 들어갈 곳은 반반하기로 했고요. 라고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꼬치꼬치 트집을 잡으셨는데요. 결론은 저희가 가진 집을 각각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절대 그건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하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꾸셨는데요. 절더러 그럼 네 명의로 된 집에서 산다는 거 아니니? 그럼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네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좋은 일만 하는 건데. 미친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만 딱히 반박할 만한 말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시어머니와 1시간 넘게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라서 지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어머니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겠어요. 그럼 저희 집 인테리어 하는 비용 제가 다 낼게요. 됐죠? 하고 이야기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만족했다는 듯이 우리 땡땡이한테 물어볼 거야. 네가 돈 다 내기로 했다는 것도 다 말할 거고 약속 지켜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네 것 내 것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니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시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결혼식 전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어요. 매매까지 하고 결혼식 신혼여행에 인테리어까지 하면 제가 모은 돈으로는 꽤 빠듯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시어머니에게 괜한 트집 잡히기 싫어 어떻게든 아득바득 제가 가진 돈 안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했어요. 남편은 나도 보탤게. 우리 엄마 말을 왜 신경 써? 우리가 같이 살 집인데. 하고 저를 설득하려 했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 힘으로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날 시어머니의 꾀에 넘어간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결혼한 후로 은근히 선을 넘으려고 하셨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 근처에 왔는데 한두 시간만 눈 좀 붙이고 가자. 등의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서 머무르고 싶은 티를 내셨습니다. 그것도 꼭 저희가 없는 시간에요.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계신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성의 있게 이유라도 둘러대셨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무턱대고 형광키를 달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우리 함께 살고 있지만 엄연히 내 집이고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우리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라고 말이죠. 남편은 제 말에 그래도 급한 일 있으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지.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라며 은근히 시어머니 편을 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남편 말을 듣고 아니 이건 확실히 해야겠어. 우리 집에는 우리가 없을 때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강경한 제 태도에 알겠어. 꼭 지킬게. 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네 시아버지 제사를 이제 집에서 지내야겠다. 너희 여유 있으니 달에 70만 원씩 용돈 보내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마다 남편과 저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냐? 라는 입장이었고요. 남편은 어차피 안 들어드릴 거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게 어렵냐?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 알아서 제 말에 크게 태클을 걸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제가 말을 세게 해서 서운하다고 느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게 된 건 제 출산 때문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를 어렵게 가졌는데요. 막달 다 되어갈 때쯤엔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서 무리 없이 자연분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거의 20시간 넘게 진통을 해야 했어요. 나올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저희 꼬물이 덕분에 제가 굉장히 오래 고생했죠. 그런데 내려오던 아이 머리가 제 골반에 딱 끼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면 저와 꼬물이 모두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결국은 더 늦어지기 전에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겨우 병실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고 있었던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저희 꼬물이 태어난 걸 전해드리려 남편이 통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전화 받던 남편이 제 눈치를 쓱 살피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하게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고 아니 위험한 상황이라 급하게 제왕절개했어 하고 보고했습니다. 보나마나 제가 자연분만 안 했다고 시어머니가 난리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짓으로 스피커폰으로 돌려보라고 했죠.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스피커폰으로 돌리니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다 의사가 말하는 상술이야. 어떻게 너네는 의사 속임수에 그렇게 홀랑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냐? 하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어이없어 하는 동안 남편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 하마터면 우리 땡땡이도 잘못될 뻔했다고. 엄마도 나 낳아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하면서 제 편을 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면서
낳아봤으니 잘 알지. 엄마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야. 남자들이 뭘 알겠어? 하시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방금 출산한 몸으로 남편 폰에다 대고 어머니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최소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거나 민망해 하실 줄 알았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그럼 지금부터 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꼬물이 나타가 죽은 걸로 할게요. 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 휴대폰, 제 휴대폰으로 몇 통의 전화가 더 왔는데요. 모두 시어머니 전화라 받지 않은 채로 저희끼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하시거나 집 앞에 찾아오시기도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사정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고 찾아가서 삿대질을 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와 1년을 가까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 100일 넘기 전에는 전혀 안 보여드렸는데 손주 사랑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에게 엄마는 죽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저는 남편에게 너네 집 가도 돼.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시어머니 안 보고 살 거야. 이 마음은 안 변할 것 같으니 설득할 생각 마.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아이 자라면서 점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도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남편은 저도 아이도 떼놓고 시댁에 가고 있습니다. 딱 필요한 날만요. 하나뿐인 아들도 이렇게 막대하다 쓸쓸하게 버려진 시모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복수를 한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인간의 신분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신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런 사람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쓰니님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